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입니다. 사실 오늘 방송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책 소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책 소개로요,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의 저자 반유아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정신과 전문의 반유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광화문 연세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반유아이고요. 최근에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가 되시고 난 다음에 행보는 조금 독특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사회과학대학원에서 여성학 전공을 네. 하셨다고. 이제는 환자분들을 볼 때 다들 각각 자신만의 일이랑 이슈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제 계속 어떤 보편적인 패턴이나 공통점이 있다고 느꼈고, 그것이 주로 사회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젠더 이슈를 빼고는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진료실 안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취업이나 승진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밀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갈 때가 있냐면은, 이제는 그 분노에 휩싸여서 자신한테 파괴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내가 지금 사실은 실력이 없는 건데 핑계를 대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오히려 자책하는 방향으로 간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이제 아주 뭐 여러 상황 중에 하나인데 단적으로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심리뿐만이 아니라 지금에 연결된 사회적인 상황이나 페미니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무엇보다 이 상황들을 제가 해석하는 틀이랑 언어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떤 감은 있었는데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를 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성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자 개개인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사회적인 관점에서 약간 거시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가지시게 됐달까?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언어까지 이야기하셨으니까 눈에다가 입까지 가지게 되신 셈이신 것 같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책을 저도 읽으면서 이쪽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마땅한 책이 없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20, 30대가 타겟층이시죠? 20, 30대 여성 맞나요? 네, 혹시 주로는 20, 30대 여성분들의 사례 위주로 모았고, 제 생각에는 하지만 이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분들은 뭐 20, 30대 여성 전반, 그다음에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주로는 20, 30대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책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나눴으면 해서요. 소위 말해서 청년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한 거를 여러 예시를 드러내시면서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근데 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어떤 단어가 사회화된 불안? 이제 여성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 마치 그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조장된 갈등일 수도 있겠다는 의미여서 되게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인간이 당연히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감정들이 사실 꽤 많이 사회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례식장에 가거나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는 개인이 저절로 슬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다 같이 그 슬픔을 공유하고 학습하면서 이제 어떤 뭐 죽음의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모든 감정의 사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강요되는 형태의 사회화된 불안, 그리고 이제 성별 고정관념에 입각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 만약 여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뭐 여자한테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다이어트는 여자한테 있어서 평생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인 것 같아 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그게 어떤 성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좀 주입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평생 내가 내 몸을 갈고 닦고 관리를 해야 되나 보다. 그게 이제 진짜 위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걸 막 쫓다가 또 이제는 계속 실패하게 될 때, 그러면은 이제 또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관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 말에 반발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여자라고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순간적으로 반발심이 들었다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의심으로 좀 들어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화된 불안의 형태로 뭔가 강요될 때는, 내가 괜히 사실은 나는 자기관리 하기 싫고 다이어트 하기 싫은데 핑계 대는 게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하면서 그거를 자신을 또 자책한다. 그래서 사회화된 불안이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가 느낄 때는 개인의 삶의 폭을 너무 제한한다고 느껴요. 사고의 폭과 어떤 삶의 폭이 어떤 일정 틀에 갇히게 되는 것에 많이 기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사회화된 불안에 대해서 작가님이 언급하실 때 물론 전반적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강요하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일정 부분은 그 가정 환경 내 양육 과정 내에서 일정 부분 부모에 의해서 습득되게끔 만드는 것도 많이 언급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막상 이거 자체가 더 딜레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배운 거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거라고 했던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 사상이나 생각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나는 이건 부모님한테서의 어떤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뭐 결혼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막상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결혼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구분지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문구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네, 예를 들면은 결혼이라는 네. 단어를 놓고 봤을 때 나는 결혼하기 싫어 라고 생각할 때 근데 그게 정말로 내 안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싫은 것인지 아니면은 결혼이라는 걸 패키지로 따라오는 뭐 여성을 예를 들면은 이제 막 그 상상 속에서의 결혼을 하면은 그 며느리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제사 노동에 네, 참여해야 되고 네.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자신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양육자로서의 정체성만 수행해야 될 것만 같고 근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제 묶여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내가 이 중에 뭐가 싫고 아니면 뭐가 두렵고 뭐를 원하지 않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있어서 구분하기가 그쵸. 어렵거든요. 예, 예. 하지만 결혼이 주는 것들 안에서 파트너와의 그런 뭐 친밀함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섹슈얼리티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합쳐서 좀 뭐 그런 게 정말 싫은 건지 아닌 건지 이제는 그것들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세분화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난 이 중에서 어떤 요소들은 좋고 근데 어떤 요소들은 불안하고 싫고 했을 때 그러면 결혼이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그 결과를 꼼짝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세분화해서 자기 욕망과 두려움을 파악하는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M4 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취업, 결혼, 뭐 출산을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때로는 이게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고 그렇죠. 혹은 내가 선택적으로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내가 이렇게 분리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때로는 교묘하게 섞여 있으면서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기인 건데 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고통스러워서 나는 그냥 원하지 않아 라고 합리화하게 될 가능성도 물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또 연결되어 있긴 하는데 세분화를 해서 샅샅이 봤을 때는 합리화의 함정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원하지 않는 이유 내가 뭐 취업의 형태든 연애든 결혼이든 원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할 때는 보통 주변 사람이나 사회에서 들은 대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여자 인생의 끝장이야. 아니면은 뭐 이런 형태로 뭐 취업해서 하면 노예의 길로 들어가는 거야. 연애하면은 뭐 꼼짝없이 이걸 해야 돼. 라는 자신의 생각이라고 느끼지만 그것이 그 연애, 결혼,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그 사람들의 말이 주입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렇죠. 내 생각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합리화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것을 그래서 이제는 더 샅샅이 세분화해서 너가 그러면은 뭐 왜 싫은 건데, 왜 원하지 않는 건데, 라는 거를 이제는 그 단어들이 주고 있는 것을 더 이제 그 샅샅이 나누어서 관찰하다 보면은 근데 막상 나는 이거는 주변에서 했던 얘기랑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